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제가 생활인의 시계 채널을 개설하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100만원 좀 넘게 돈을 모았는데 제대로 된 다이버 시계 하나 추천해달라,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물론 제 대답은 그렇게 100만원 넘게 돈을 모으지 않아도 좋은 다이버 시계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채널 지난 영상들을 다 살펴보시면은 원하시는 게 하나쯤은 걸리겠죠. 근데 워낙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나름 좋은 날이나 기념할 만한 날에 평소보다 조금은 큰 돈을 들여서 시계를 사고 싶은 시청자분들도 있겠다. 우리 채널이 이 가격대에서 살만한 시계를 추천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만원 초중반대 예산에서 다이버 시계를 고르실 때 반드시 고려해보셔야 할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계 팬들이 꼭 누락하는 경향이 있는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다이버 명가 스쿠알레의 1521이라는 시계입니다. 저는 스쿠알레 1521이 100만원 초반 예산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야 할 다이버 시계 정도가 아니라 실은 가격대에서 최고의 시계라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면 서서히 아시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스쿠알레라는 브랜드는 저희 채널에서 구면이죠. 지난달에 100만원 이하의 최고의 서브마리너 오마주 시계로 스쿠알레의 1545라는 모델을 소개를 드리면서 다이버 시계 명가로서의 스쿠알레의 역사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쿠알레는 블랑팡, 호이어, 독사, 진을 비롯한 수많은 시계 회사에다가 다이버 시계용 케이스를 공급한 회사입니다. 다이버 시계용 케이스를 만들었다니까 남의 설계를 받아와서 생산만 하는 하청업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쿠알레의 전성기였던 60년대와 70년대는 시계 회사들 사이에서 수평적인 분업과 협업이 흔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스쿠알레는 단순히 남의 설계대로 케이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높은 방수 성능의 다이버 시계 전용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유명한 게 아니라 업계의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수준의 선도주자였습니다. 가령 1970년대에 블랑팡의 50 Fathoms,를 한번 보시고 1980년대 초에 나온 태그 호이어의 1000m 다이버 시계들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나오는 사진은 1980년대 초반의 진의 다이버 시계입니다. 독사의 다이버 시계도 있고 도데인의 다이버 시계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다이얼 디자인에서의 사소한 차이 말고는 거의 똑같은 시계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모든 유명 회사들의 다이버 시계들은 1970년대에 스쿠알레가 기틀을 완성한 케이스 디자인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스쿠알레가 아예 케이스를 직접 만들어준 시계들도 많습니다. 유명 브랜드와 스쿠알레가 협업해서 나온 시계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례는 70년대 블랑팡의 50 Fathoms,일 겁니다. 이 시계는 12시 방향의 블랑팡 로고, 6시 방향의 스쿠알레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지만 종종 다이얼에서 스쿠알레 로고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빈티지 시계 시장에서 70년대 블랑팡과 스쿠알레 시계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스쿠알레 1521 시계와 정말이지 똑같이 생긴 시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건 1975년에 독일 해군의 잠수 특수부대를 위해서 제작된 50 Fathoms,의 특별 에디션인 3H 분투라는 모델입니다. 군용으로 정말 몇 개 안 되는 숫자만 생산이 되고 민간용으로는 시판된 적이 없어서 수집가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3H는 트리티움이라고도 불리는 야광도료의 소재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유명한 희귀 시계의 케이스도 스쿠알레가 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케이스의 형태를 보시면 오늘 리뷰할 스쿠알레 1521의 케이스와 거의 같은데 3H 분트가 15mm의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유일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쿠알레가 케이스를 설계하고 생산했던 회사라고 해서 단독으로 제작한 다이버 시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스쿠알레 시계들이 프로 다이빙 선수들한테 매우 선호받던 시계라는 말씀은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스쿠알레는 각국의 특수부대를 위한 다이버 시계들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걸 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1970년대 이탈리아의 폴고레 공수사단에 공급된 다이버 시계들입니다. 폴고레는 우리말로 번개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2차 대전 때 북아프리카에서의 맹활약으로 유명한 엘리트 공수부대입니다. 이 당시의 시계들을 직접 구하기는 좀 힘든데요. 스쿠알레가 2010년에 시장에 복귀를 하면서 창고에 있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부품들을 사용한 시계들을 잠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시계 역시도 바로 1970년대 폴고레 공수사단에 공급되던 다이버 시계의 다이얼을 사용해서 제작된 1521입니다. 2000년대에 나온 폴고레 다이얼의 시계도 요즘은 희귀해져서 제가 이 시계 사진을 페이스북에 스쿠알레 러버스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는데 다들 어디서 이 시계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이걸 구매할 수 있다면 사고 싶은데 이 시계의 소유 주체인 와루와치즈 측에 문의를 했더니 스쿠알레를 궁금해하는 고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시계지 파는 물건은 아니라고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스쿠알레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이탈리아 해군의 잠수 특수부대원들을 위한 다이버 시계를 만든 걸로도 유명합니다. 파네레와 롤렉스가 납품하기도 했던 그 부대원들이 맞습니다. 이 당시의 시계는 물론 여전히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은 비교적 최근의 시계들이라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행의 1521과 거의 완전히 똑같이 생겼지만 다이얼이 12시 방향에 마리나 밀리타레 혹은 스쿠알레 마리나 밀리타레라고 적혀있는 게 다릅니다. 이 시계는 지금도 가끔 시장에 나오긴 합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스쿠알레는 스피로테크니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다이버 장비 회사의 시계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1521과 거의 유사하게 생긴 1000m 방수 시계가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다이버 시계가 정말로 다이빙 장비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다이버 장비 회사에서 다이버 시계를 취급하고 판매도 했었습니다. 스피로테크니크는 매우 엄격한 성능 기준으로 시계 회사를 선정해서 납품을 받은 걸로 유명했는데요. 7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이 회사의 다이버 시계를 공급했던 회사들은 스쿠알레 말고도 태그호이어나 조디악 등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1521 시계는 스쿠알레가 전성기 시절에 만들던 500m 다이버 시계를 사이즈조차 바꾸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재현을 한 시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제가 왜 이 시계를 100만원 초반에 가장 훌륭한 시계로 뽑는지 짐작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100만원대에서 국내 시계 팬들한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다이버 시계들을 나열해보면은 태그호이어의 아쿠아레이서나 오리스의 에커스나 론진의 하이드로 콘퀘스트 정도일 텐데요. 물론 이 시계들은 브랜드의 역사나 인지도 면에서 스쿠알레보다 나은 면이 있고 다 시계도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들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에 나온 모델들로 시계 자체에는 별로 이야기할 만한 스토리 같은 게 없습니다. 다른 유명 시계를 참조한 디자인도 있고요. 요즘은 과거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게 대유행인데 보통 오리지널 브랜드가 그렇게 해서 내놓은 시계들은 가격에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스쿠알레 1521과 같은 장르에 속하는 제대로 된 비교 상대는 앞에서 언급한 시계들이 아니라 론진의 레전드 다이버나 오리스의 65 같은 과거 모델들을 리바이벌한 다이버 시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시계들은 옛날에 유명 시계를 재현했기 때문에 스쿠알레 1521보다 2배쯤 높게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1521이 그 두 시계들에 밀린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밀리는 건 스쿠알레 브랜드의 인지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다이얼에 블랑팡이나 태그호이어, 진 같은 브랜드가 적혀 있었으면 가격을 얼마나 올려받았을지 짐작도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스쿠알레 1521이 저렴한 시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빈티지 복각 다이버들 중에서는 최고의 가성비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으면서 스쿠알레만큼 마케팅을 못하는 회사는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채널의 최애 브랜드인 글라이신이죠. 스쿠알레 1521은 서울 신사동에 위치해 있는 와루와치즈라는 곳에서 공식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만원 초반의 우수한 다이버 시계들을 조사를 하다가 스쿠알레를 알게 됐고 사실은 이 브랜드를 섭외를 하기 위해서 와루와치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와루와치즈의 스쿠알레 제품 가격이랑 해외 직구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용하시면 별 차이가 없거나 와루와 치즈 제품이 오히려 더 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AS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100만원 이하의 최고의 서브마리너 오마주 시계라고 했던 1545 시계 예약 판매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품은 7월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새로 입고될 모델은 제가 리뷰한 모델과 달리 베젤이 세라믹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무브먼트는 셀리타로 변경이 된 모델입니다. 제가 스타인아트의 오션원보다 스쿼알레 1545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케이스의 형태, 특히 러그의 형태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빈티지 서브마리너에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이 날렵한 러그와 선명한 모서리의 각인데 제 생각에 이걸 제대로 구현한 회사는 스쿼알레와 지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버전업된 1545도 나중에 일정을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1521이 어쩌면 100만원 초반에서 최고의 다이버 시계일 수도 있다는 제 말을 안 믿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스쿼알레 1521이랑 다른 브랜드의 시계를 점수를 매겨가면서 비교한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고정 댓글과 링크에 같이 달아두겠습니다. 영어 영상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점수만 보셔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스쿼알레가 이기는 영상도 있고 지는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리뷰할 모델은 스쿼알레의 1521 시리즈 중에서 블랙 블라스티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이 스쿼알레가 각국의 특수부대에 공급하던 군용 다이버 시계와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 모델을 리뷰의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청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루 블라스티드 모델도 있고요. 블라스티드 모델은 군용 시계 스타일이라서 케이스에 샌드블라스 처리가 되어 있고 광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100만원 넘게 준 시계인데 돈 들인 티가 확실히 나게 조금은 블링블링하고 드레시한 연출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521 클래식이나 1521 오션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델들은 케이스를 거울처럼 깨끗하게 폴리시를 해놔서 블라스티드 버전들보다 좀 더 빛에 화려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파란색에는 선버스트 효과도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화려합니다. 1521에 대한 호응이 좋으면은 그 모델도 리뷰를 한번 나중에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너비는 40.4mm인데요. 그 위에 올려진 베젤의 지름은 41.5mm입니다. 베젤이 케이스보다 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옆이나 위에서 베젤을 잡기가 매우 좋습니다. 베젤의 지름을 기준으로 말하면 42mm 사이즈의 시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베젤의 지름보다 케이스 너비가 더 작은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일반적인 42mm 시계보다는 40mm에 더 가까운 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도 48.5mm로 길지가 않은 데다가 러그가 매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가운데로 모이는 감이 있어서 어지간한 남자들의 손목이에는 다 들어올 것 같은 길이입니다. 두께는 13mm 정도로 제가 본 500m의 방수시계들 치고는 제일 얇은 편인 것 같습니다. 무게도 이 기본 가죽줄을 포함해서 99g으로 방수 성능을 고려할 때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편인 것 같습니다. 두께도 얇고 무게도 가벼운 편인데다가 케이스의 형태도 손목을 감싸주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잘 나와서 500m의 다이버 시계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러그의 너비는 20mm입니다. 맞는 시계줄 찾기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케이스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된 마감이라서 필드 시계에 어울리는 스트랩은 다 여기에도 어울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기본 가죽줄은 20mm 너비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8mm로 이렇게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의 시계줄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는 전체적으로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곱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고운 입자로 비벼놔가지고 전반적으로 매우 고르게 무광택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 완벽한 대칭처럼 보이는데 측면에서 보면 양쪽의 형태가 다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왼쪽은 매우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이루고 있고 스쿼알레의 로고가 음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보다 넓은 이 베젤이 덮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굳이 보려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로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
반면에 케이스의 오른쪽에는 4시 방향의 용두가 있고 이 용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가 약간 각이지게 이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착용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디테일상의 변주가 재미가 있고요. 용두는 창업자 폰 뷰렌의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용두가 4시 방향에 위치해 있어서 손등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좋은 점이고요. 152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방수 성능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편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서 왜 이 케이스가 70년대를 점령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의 다른 부분과 달리 스크루다운 케이스백에는 폴리시로 피니쉬가 되어 있고요. 상어 로고와 함께 스펙이 적혀 있습니다. 방수 성능 때문에 케이스백이 다소 두툼하긴 한데요. 그래도 손목을 누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부드럽게 곡선으로 처리를 해놔서 착용감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정겨운 스쿼알레 구부러진 상어 로고가 파도 무늬와 함께 이렇게 들어간 게 정겹게 느껴집니다. 베젤은 반시계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60클릭의 알루미늄 인서트 베젤입니다. 왜 세라믹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계가 70년대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시계잖아요. 여기에 세라믹 베젤을 넣는 건 좀 이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한 생김새의 다이버 시계 베젤인데 이 60분 표시 부분만 현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광 부분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파이어 글래스 재질의 가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베젤의 코인 엣지가 정교하게 잘 되어 있고 케이스보다 베젤이 더 큰 이런 구조상 잡기가 좋게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어느 방향에서건 잡고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을 돌릴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만족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다이얼의 눈금과 일치 상태도 매우 좋고요. 꽤 잘 만든 준수한 베젤이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대에서 최고 수준의 베젤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잘 만든 60클릭은 백플레이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151의 베젤은 조금은 헐겁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플레이가 거의 없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흔들거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젤 액션이 매우 준수한 시계이긴 하고 이런 백플레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 말고는 불만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스쿠알레 시계들에는 도명의 아크릴 유리가 들어가 있었을 텐데 시계 유리도 현대화가 됐습니다. 평평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고 내부에 무반석 코팅이 되어 있는 유리입니다. 요즘 빈티지 느낌을 추구하는 시계들이 괜히 시계 유리까지 아크릴 유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스쿠알레는 그런 이상한 삽질을 하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계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다이얼 가장자리의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이 크롬 재질의 벽 부분을 케이스와 같은 느낌으로 피니쉬를 한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빈티지 스쿠알레 블랑팡 시계나 빈티지 스쿠알레 시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이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매트한 블랙 다이얼에 베이지색 인덱스와 60분 눈금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의 날짜창은 적당한 크기에다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서 다이얼의 외관을 망치지 않습니다. 재밌는 게 스쿠알레 로고가 12시 방향에 한 번 들어가 있고 6시 방향에 한 번 다시 프린트가 되어 있죠. 12시 방향에는 시계의 제작사, 6시 방향에는 케이스의 제작사를 표기하던 70년대 방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12시 방향의 스쿠알레 로고 왼쪽에는 창업자 폰 뷰렌의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50기압 프로페셔널 같은 문구들로 둘러싸인 6시 방향의 스쿠알레 로고는 구부러진 상어 모양을 하고 있죠. 현대에 제작된 시계라면 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브랜딩이 70년대의 시계 느낌을 제대로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시분침은 박스 형태로 두껍고 두툼한 느낌인데 끝은 뾰족하게 다듬었습니다. 시침은 흰색이고 분침은 형광 오렌지색인데 이런 게 굉장히 즐거운 느낌을 줍니다. 오렌지색이 시계 전체에 주는 생동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바늘처럼 가는 초침의 끝에는
네모 모양의 추가 달려 있습니다. 케이스 형태나 베젤 같은 시계의 다른 부분은 특수부대를 위해 보급되기도 했던 다이버 시계답게 기능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다이얼 역시도 본연의 기능에 굉장히 충실한 읽기 좋은 다이얼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이얼에 들어간 구부러진 상어 로고라든가 오렌지색 분침 같은 약간 정신 나간 듯한 즐거운 70년대의 바이브가 있는 게 특히 마음에 듭니다. 볼 때마다 파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엘라브레 등급의 에타 2824-2입니다. 이제 이 무브먼트는 하도 많이 나와서 별로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는데요. 아마 이 가격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신뢰받는 무브먼트일 겁니다. 수동 감기와 해킹 기능을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1시간에 28,800회, 1초에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이고요. 하루에 평균 8초, 최대 20초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는데, 제 시계의 경우 하루에 9초 내외의 오차를 보여줍니다. 앞서 용두가 4시 방향에 있고 케이스에 잘 묻혀 있어서 손등에 걸리는 게 없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위치이긴 합니다. 용두를 꺼내서 작동을 시키려고 할 때 다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용두 전체를 이렇게 확 잡는 게 불가능하고, 손톱과 검지를 아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꺼낸 다음에 제대로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용두입니다. 적응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좀 작동시키기가 괴로울 수 있는 용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용두 나사가 완벽하게 부드럽게 파여 있어서 용두를 꺼내고 빼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용두를 꺼낸 다음에 용두 액션은 완벽합니다.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용두가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리스처럼 절대 안 흔들리는 그런 두툼한 심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의 대부분의 시계들처럼 흔들림이 거의 없어서 굳이 이렇게 흔들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용두 나사가 삐뚤게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동 감기나 날짜 변경이나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 시간을 변경할 때 이런 모습들은 다 에타와 스퀄의 명성대로 기대하는 정도의 액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맞췄을 때는 부드럽게 용두가 들어가고요. 다만 이 시계의 야광은 스위스 메이드 시계답게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은 비실비실한 야광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괜찮은 야광을 원하시면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이 아니라 아시아 쪽 회사들의 시계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본 다른 스위스 시계들보다는 좀 나은 면이 있다면, 빛을 잘 쬐었을 때 초반 밝기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지속력이 좀 약해서 그렇죠. 베젤의 60분 마커에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가드를 친 걸 보여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이 부분에 야광을 위한 빛이 잘 안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덱스나 10인침에 비해서 60분 마커가 유난히 좀 어둡죠. 가죽줄은 군용시계 분위기에 어울리는 다소 거친 느낌입니다. 가죽의 주름 같은 게 이렇게 다 보이고, 측면에는 절단면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바느질도 최소화했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은 가죽의 질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어야 더 멋있는데, 가죽은 가격대에 어울리는 좋은 품질의 이탈리아산 가죽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베라 펠레라고 적혀 있는데, 되게 멋있게 들리긴 하지만은 이게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탈리아어로 진짜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적혀 있죠. 어떤 등급의 가죽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냄새도 좋고 착용감도 좋은, 적어도 탑그레인 이상의 가죽줄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죽줄이 진짜 멋있기는 한데 높은 방수 성능을 활용해서 전천후 시계로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고무줄이나 나토줄을 붙여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다이얼의 샌드블라스트 케이스라서 어지간한 시계줄은 다 잘 받아줍니다만은 아무래도 광택이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번쩍거리는 요란한 소재의 메탈 시계줄은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번쩍이고 블링블링한 느낌을 추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케이스 전체가 폴리시가 되어 있는 1521 클래식이나 1521 오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평입니다. 스쿠알레 1521처럼 70년대와 80년대를 풍미했던 디자인의 다이버 시계를 무슨 오마주 시계가 아니라
그 시절 그 시계를 만들던 회사의 작품으로 그대로 복각해서 내놓으면 보통 이 시계보다 두세 배 되는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ኳ레 1521이 이 가격대에서 최고 퀄리티의 시계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시계의 아주 작은 퀄리티 차이에까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오리스나 아니면은 오늘 영상에서 딱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일 회사 진의 제품이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스ኳ레 1521은 적어도 100만원대의 다른 모든 다이버 시계를 압도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착용감도 편안하고 읽기도 좋고 방수 성능도 높고 튼튼한 가격대 최고 수준의 기능성도 갖춘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1521을 100만원 초반대의 최고의 다이버 시계라고 손꼽는 이유입니다. 오늘 100만원대에서도 좀 좋은 시계를 추천해주세요 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영상을 처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은 브랜드가 나와서 좀 당황 내지는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부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어서 더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유용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